네, 2022년 12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조선일보가 상당히 보도를 잘하는데 가끔씩은 그렇지 않을 때도 보입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 내용이 심각하다라는 추로 보도를 하는데 저는 이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좀 문제가 있는 보도입니다. 지금 항우연의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과학자들이 양쪽으로 갈려 싸움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질을 하는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편파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이 싸움의 본질도 자세히 보고 나야만 어디가 더 옳은지 덜 옳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항우연 사건에 대해서 사실 간단한 사건인데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보도가 나오느냐. 요 문제는 이틀 전인가 제가 서울대학교 김승조 명예교수 항공우주연구원 원장도 지낸 분이죠. 그분하고의 1시간 20분에 걸친 대담을 제 이 방송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방송을 다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너무 기니까 제가 그걸 축약하면서 또 사실관계를 저도 항우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취재한 바가 있으니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 때문에 ICBM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우리는 ICBM을 만들 수는 없어요. ICBM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핵탄두는 올릴 수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쭉쭉쭉쭉 나가고 있어요. 오늘인가도 이제 SRBM 단거리 고체 연료 로켓을 미사일을 쐈는데 지금 북한은 38로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2월 15일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우리 저 외나라도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랑 비슷한 것이죠. 거기서 추력 140톤짜리 고체 연료 시험에 성공했다. 북한이 주장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지금 누리호 발사체는 75톤짜리 엔진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힘을 가진 140톤짜리 고체 연료 로켓을 북한이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발사체를 만들기 전에 지상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연소 실험합니다. 그거를 지난 12월 15일 북한은 성공했다고 주장했고요. 때문에 이것 이 140톤짜리 4개를 묶어서 그러면은 거의 한 600톤 가까이 힘을 내죠. 굉장히 큰 로켓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단에는 이 140톤짜리나 보다 작은 거를 하나 올리고 뭐 3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써 올리죠. 이 정도 600톤의 추력을 가지면은요, 핵 다탄두 20발도 쏘아릴 겁니다. 더 많아지게 쏠 수 있어요. 이 정도 로켓은 굉장히 큰 건데, 발사체는, 이거는 지구에 떠 있는, 지상으로부터 이제, 보통 우리가 100km 이상 부터를 우주라 그러는데, 100km쯤에 올라가게 되면, 지구가 계속 땡기는 힘이 있잖아요. 거기에 버티기 위해서 이게 지구를 빨리빨리 돌아야 돼요. 그래야 원심력이 작동해서 원심력하고 지구 중력하고 딱 맞으면은 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저궤도 여성은 지구를 뺑뺑 돌고 한참 36,000km까지가 올라가면은 지구의 중력이 약하니까 지구를 천천히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따라서 처음 발사할 때 대한민국 바로 위로 딱 올려놓으면은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정지위성이 되죠. 정지위성은 우리를 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찰하기 좋고, 또 그런 정지위성은 여기에서 우리가 휴대전화가 배터리가 좋으면 이쪽으로 전파를 딱 쏘면 거기서 튕겨갖고 대한민국 어디든 다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방송을 보게 해주죠. 정지위성은 그래서 굉장히 큰 위성입니다. 이것도 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여정이가 뭐 북한이 하는 정찰위성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줄게 하고 큰소리 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조만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한 1단이 600톤 정도의 추력을 내는 초대형, 그것도 고체 연료를 쓰는 겁니다. 발사체로 뭔가를 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합해서 300톤의
추력을 내는 1단 누리호를 최근에 성공했거든요. 북한은 저기 쭉쭉 나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런데 내홍까지 겪고 있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다 보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에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데, 우선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우주로 가고 싶다는 꿈은 처음에 나로호를 통해서 실현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워낙 조악해서 우주 발사를 하긴 힘들었고, 본격적인 거는 러시아 기술을 갖고 와서, 러시아의 앙가라 로켓이라고 하는 걸 갖고 와서 걔들이 처음 개발한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현무 쏘기 위해서 고체 연료 만든 게 있는데 그걸 2단으로 올려갖고 나로를 처음 쏴본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한국형 우주 발사체 1호입니다. Korean Space Launching Vehicle. 그래서 KSLV-1이 나로호입니다. 나로호가 처음 몇 번 실패하다가 세 번째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걸로 그 사업은 끝났고, 그때는 가장 중요한 1단을 러시아가 제작한 앙가라 로켓을 갖고 와서 그 위에다가 우리 국산 로켓 고체를 붙여갖고 쏜 거니까 우리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KSLV-2 사업에서는 1단을 우리 걸로 만들게 됩니다. 앙가라는 굉장히 큰 로켓이었어요. 한 100톤이 넘었죠. 130톤인가 추력이. 저 기억이 잘 안 난다. 굉장히 큰 로켓이었는데 우린 그 정도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75톤 추력을 가진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4개를 묶여서 300톤 추력을 내도록 했죠. 그래서 4개를 1단, 1개를 2단으로 묶고 마지막 3단에는 7톤짜리 추력을 가진 걸 로켓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위성을 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나로 로켓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쏜 거는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때 올린 거는 이 실패할 가능성이, 진짜 위성을 탑재하지 않았어요. 진짜 위성을 탑재하면 그 실패하게 되면 몇억 달러가 날아가니까 더미, 그러니까 가짜, 무게만 갖고 성능은 없는 그런 걸 쏜 겁니다. 이제 진짜 위성이 한 1.5톤 정도 되는 무게, 그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구를 뺑뺑 도는 저궤도 위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쏘고 또 이제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되니까 몇 번 더 쏩니다. 현재 정부 발표를 보게 되면 4번을 더 쏘는 걸로 돼 있죠. 23년에 한 번 쏘고 뭐 27년까지 4번을 더 쏠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이 누리호의 1단과 2단을 이룬 75톤 엔진을 설계는 항우연이 했지만 제작은 누가 했느냐? 한화가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이끄는 한화가 그 아들 김동관 씨가 이제 이어받아 가면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장 큰 방산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죠. 한화가. 뭐 K9 자주포 비행기 엔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화가 지금 우리 전차는 현대 롯데미아입니다. 그 다음에 장갑차는 두산이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카이가 하고 있는데 카이도 아마 앞으로 지나면 인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플러스 우주 기업이 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항공도 아마 카이 인수하면 우주 항공을 다 하게 되는 거겠죠. 이 누리호 엔진 제작을 카이하고 하나가 경쟁하다가 하나가 이겨서 하나가 땄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4번 더 발사하는 누리호 후속 시리즈 KSLV-2 제작은 하나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이 최초에 이거는 어쨌든 항우연이 주도했으니까 항우연의 조직이 있어야 됐지만 이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저기다 맡기고 책임만 물으면 됩니다. 그럼 항우연에서는 이 발사를 관리하는 것만 필요하지 제작, 설계 뭐 이런 거는, 뭐 설계는 좀 필요하겠지만 제작 이런 부서는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이 부서를 줄이거나 없애는 게 맞죠. 그걸 하는데, 그걸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없애는 게 잘못됐다는 쪽으로 보도하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북한은 미사일 빵빵 쏘는데 우리는 왜 미사일 조직을 해체해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에 넘겨줘서 민간 기구들이 이제 항공우주연구소로부터 설계에 대한 기술을 다 받기로 서로 합의도 다 했고 이미 기술도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항우연에서 이
발사와 관련된 조직은 팍 줄여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요. 나로를 쏠 때 3번 만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한국형 발사체 KSL-2B를 국산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이 발사체가 자꾸 예민해지니까 항공우주연구원이 그 발사체도 만들고 위성도 만들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정부가 개입해서 이 발사체는 지금 과학기술부가 항우연 산하에 있는 발사체 사업단을 단장을 별도로 뽑게 됐어요. 형식상으로 항우연 원장이 발사체 사업단을 관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든 거죠. 이 사람들이 해갖고 누리호를 만든 겁니다. 성공시켰는데 사실은 누리호 처음 로켓 만들어 쏠 때 딜레이를 몇 번 시켰죠. 처음 딜레이 할 때 제가 한번 기사 썼다가 그 사람들하고 소송 걸려갖고 뭐 치고받고 싸웠는데 실패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서 연기했다고 썼는데 그게 틀렸다고 했었죠. 근데 그때 과학기술부가 연기를 승인하면서도 역시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연기한다 그렇게 발표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때 뭐 1,000만 원 저보고 배상하라, 법원이 참 희한한 법원이 나중에 가서는 또 20에서 뒤집어졌죠. 네, 그리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탈핵 비판 써갖고 싸운 적도 있지만 항우연하고도 싸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왜 그런가, 발사체 사업단들이 자기네가 받는 비판을 안 받으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시비 건 건 없어요. 이렇게 됐다. 근데 그렇게 자꾸 쏴봐야 부채로 문제점이 나오지. 계속 연기만 하면 어떡하니? 그 정도인데 펄펄 뛰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건 지나갔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제작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조직을 크게 축소하거나 없애는 건데 수족을 다 잘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과학기술부도 지금까지는 발사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그 자기네가 관리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우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조직을 없애는 걸 승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사람들이 뭐 자기 보직 사퇴를 하는 거죠. 뭐 신문에 사표냈다 그랬는데 완전 사표가 아니고 자기 이 보직 사표내는 거.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항우연에서는 이 발사체 본부하고 항우연 본조직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 전임 원장인 임철호 원장이 막 국회에서 망신당하고 하고 막 그랬던 게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싸움입니다. 저도 그 싸움 와중에 소송까지 당했던 거고. 이 발사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걸 독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나 잘하면 되는데 이상한 게 이 밥그릇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항우연 사람들 만나면 자기들도 막 치를 떨어요. 제가 그 사람들 보고 막 야단도 치고 그랬었어요. 당신은 잘 알면서 말이야 이따 소송이나 하게 하고 막 그러면 아유 어쩌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을 하기로 했는데, 자, 우리 KSLV-2를 앞으로 한 2027년까지 4번을 더 쏜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진짜 이제 쏘겠죠. 근데 우리 누리호는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김순재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50년대, 60년대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한 거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또는 일본 이런 데서 쏘는 거는, 자, 어떻게 설명드릴까? 이게 발사체예요. 발사체는 여기 거의 99%가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를 막 소진하면은 처음에는 워낙 연료 꽉 차 있으면 무겁잖아요. 발사하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근데 연료를 막 타면서 막 연료가 줄어들죠. 무게는 가벼워지고 힘은 좋아지고 가속이 붙으니까 점점 빨리 올라가죠. 그죠?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공기는 희박해져 가지만 마찰이 있고 진동이 있으니까 이거 제어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 되니까 진동이 크니까 1단을 연료를 덜 채워서 짧게 만들어서,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 2단을 힘이 약한 걸 켜서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단 이 빈통은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걸 버리고 근데 단 분리를 시키면 이게 그냥 단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폭약으로 꽝 터뜨려서 그게 올라갈 때는 이 강한 압력을 받으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필요 없어지면 띄어낼 때는 강력한 폭발을 줘야 되거든요. 거기다 폭약을 집어넣습니다. 꽝 하게 되면 분리돼서 1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단이 불붙는 건데 이 충격이 크게 되면 이게 흔들리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위성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든 저항을 받고 진동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단분리가 많으면 이게 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단분리를 2단, 3단까지 안 가고 요즘은 2단만 가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우리 누리호 기술은 한번 불 붙이면은 일정하게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통제를 못 해요. 우리 자동차는 왜 기아 조정하잖아요. 요즘은 뭐 오토니까 덜하긴 하지만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기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쭉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 만든 것들은 요걸 조절합니다. 점점 빨라지면 요걸 천천히 가도록 조절도 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KSLV3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단분리를 덜 해야 되니까 2단으로 현대 로켓 발사체는 다 거의 다 2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리호는 3단이죠. 북한도 3단으로 주로 쏘는 것 같아요. 기술이 딸리니까. 이 출력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또 한 2, 30년 기술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한 2030년대에 시작하는 KSLV3에서 그걸 하였고 거기에서 그게 되면 이제 달나라까지 가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근데 이 사업도 누가 하게 되느냐? 지금 봐서는 하나가 이제 KSLV2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가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항우연은 설계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발사 조직을 없앴다고 뭐 조선일보가 떠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미 정부는 결정됐고 카이하고 하나가 경쟁해서 하나로 결정됐고 이미 기술이 넘어가고 있고 하나는 제작하고 있고 KSLV2를. 근데 이게 무슨 보도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도 보게 되면 뒤에는 제가 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조직을 끌고 나가면은 우리 국민 세금만 그냥 더 쓰는 거 아닌가? 지금 항우연에서는요, 이게 문제입니다. 김승조 교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자, 연구기관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연구만 보잖아요. 제가 기자하면서 늘 기자하다 보면 기자하면 취재만 보거든요. 넓은 걸 안 보고 요거 하나만 봐요. 또 원자력 하는 사람은 원자력만 보고 딴 건 안 봐서 이 시야가 좁아지는데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만 보죠. 그러니까 자기 연구가 가장 중요하지. 근데 다른 분야를 쭉 보게 되면은 밸런싱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만듭니다. 국가가 필요한 무기는 이건데 그거는 난 몰라. 이것만. 돈 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신무기를 만든다. 신무기가 아니지. 미국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국산화하는, 카피하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미제 무기를 국산화하는 무기 개발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된 무기가 필요하고, 이땐 진짜 더 고도로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또 어떤 걸 수입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방부는 전체 국방 계획을 세우는 건데, 우리 무기, 방위 사업과 관련된 것만 별도로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방사청을 만들지 않습니까? 방사청이 이런 무기를 만들자고 결정을 하면은 국내 개발하는 거는 ADD가 하고 못하는 거는 수입하는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 개발을 해주면 그 기술을 국내 업체가 받아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우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막 연구기관 위주로 가다가 나사라고 하는 항공우주청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미국이 필요한 로켓이 이거다라고 해서 그걸 누가 개발할래? 하고 경쟁시켜서 개발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학기술부가 있는데 과학기술부는 원자력도 하고 뭐도 잡다하게 합니다. 물론 항공우주하고 원자력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연구기관이 항우연인데 항우연이 직접 정책을 만들다시피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이게 문제죠. 지금 세계적인 우주 발사체들은 이 단수를 줄여갖고 이 추력 조절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안 하는 거죠. 왜냐? 그건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다. 그건 주장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오케이? 그건 또 항우연이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는 거는 이 과학기술부와 별도로, 자, 세계는 이렇게 발사체가 나오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된다. 항우연 너희 할 수 있어? 못하면 항우연이 기존의 과학자 내보내고 새로운 할 수 있는 과학자를 데리고 와야죠. 그 공부를 한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있는 사람들 자리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을 쓰니까 국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작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누리호 했던 사람들을 뭐 어떻게 했다고 저런 보도가 나오니 이게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방법이 뭐냐? 북한은 막 저 미사일 로켓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거랑 엮여져 갖고 이상한 애국심이 된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자기만 할 수 있는 영역 싸움 하는 걸 이걸 잡아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필요한 게 과학 다 꿰면서 과학 행정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다룬 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 차례 어디 가서도 북한 핵, 미사일, 원자력, 국방 다 알면서 종합적으로 다룬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ADD는 ADD로 누구대로 각자 주장하니까 이게 중구난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요. 원자력을 모르는 사람이 뭐 미사일하고 말니까 뒤죽박죽입니다. 이걸 다 꿰고 밀어붙이고 국가가 원하는 걸 개발하도록 오다를 줘야 되는데 각자가 할 수 있는 걸 내놓고 나는 최선 다했으니 나를 우대해라 이렇게 가면은 우리 예산은 엄청 쓰고 판판이 북한이 지고 그런 구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항우연의 문제는 뭐냐? 항우연의 내용 관련 보도는 편파적이다. 그리고 연구에 지금 우리가 항우연이 하는 연구는요. 미국에서 하는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본 적도 없는 새로운 로켓을 만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미국이 만든 거 주로 미국을 참고하지. 그걸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카피하는 컨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이 아니야. 사실은 모방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개발자들이야. 근데 그게 자기가 과학자라고 나서갖고 내 자리 내놔 이렇게 싸우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아직 ADD가 미국 무기 국산하게 해서 막 이렇게 모방하던 거랑 같은 단계예요. 아직도 ADD도 또 미국의 패트리어트 만들면 우리는 천국 만들고 우리 따라가는 수준이잖아요. 미국도 못 만든 새로운 무기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상률 신임원장이 와가지고 뭐 아는 분입니다. 전임 임철호 원장도 알고 쭉 아는데 되게들 화를 내고 있어요. 언론 특히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항우연 그 작은 그 돈 많이 쓰는 조직이 두 개로 나눠서 갈등하는 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항우연 내용 보도 편파적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구보다는 자리 싸움이 더 심각하다 고발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